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 채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알아보는 시간, 키워드 초대석.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청년들의 취업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취업은 하지 못한 채 오히려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체가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살펴보는 시간 마련해봤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그리고 안산지부의 김나리 선임심사역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미취업 청년을 위한 채무 조정 제도 대상과 지원 내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 건가요? 네.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미취업 청년들이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장기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요새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일용근로를 전전하거나 실직 상태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또 예상보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를 갚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갚고 싶지만 여건상 당장 납부가 어려운 미취업 청년을 위해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마련한 채무조정 제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여건상 당장에 납부는 하기 어렵고, 그리고 또 소득이 일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고, 그런 청년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지원 대상은 실직 상태의 청년이라면 다 가능한 건가요? 네, 그 미취업 청년은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34세 이하 청년을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보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에서 확인된 건강보험 자격 구분이 직장 가입자가 아닌 경우, 두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이 상실되었거나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상 소득 발생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미취업 청년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현재 직장 가입자가 아니어도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소득금액 증명원상 소득 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미취업 청년으로 진행이 어렵습니다. 어렵게 들리실 것 같은데요.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신 경우에는 이 신용회복위원회에 오시면 저희가 요건이 되는지 다 조회해드리니 편히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아셨대요? 어려워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라면 오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라는 얘기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쉬운 얘기를 어렵게.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제도라는 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까? 네, 현재 34세 이하이면서 미취업 청년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 일수에 따라 접수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연체 1일 이상이거나 연체가 되기 전이어도 신용도가 좋지 않거나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제도를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연체가 31일 이상의 경우에는 사전 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제도, 또 연체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 워커 미취업 청년 제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죠. 다음 키워드, 연체일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 제도. 자, 그럼 우선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제도라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가요? 네. 34세 이하이면서 현재 보유 중인 대출 한 건 이상이 연체 1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연체가 없어도 신용도 하위 20%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면 원금 조정은 없이 이자율의 30에서 50%를 인하해서 최장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확정되고 6개월간은 3.25%로 이자만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원리금 상환합니다.
원금에는 변화가 없고 이자만 좀 낮춰주는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연체일이 30일 이하면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를 접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31일 이상부터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겁니까? 네. 사전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제도는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 중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의 단기 연체가 있으신 분들이 접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채무조정을 접수하시면 다음 날부터 추심 및 압류가 중단되고 채권기관에서 연체 정보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자, 쉽게 말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신용도 회복에 유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네. 사전채무조정 미취업 청년 제도를 접수를 하시면 원금은 모두 갚아야 하지만 빌린 이자율의 70%를 인하해드리는데 최대 이자율은 8%가 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최장 10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취업 시까지 최장 3년간 2% 이자만 내면서 원리금 납부를 유예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미취업,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지도 않은 청년들이 뭐가 그렇게 빚을 질 정도로 어려웠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맞나요? 이 제도가 좀 도움이 되는 청년들이? 어때요? 네, 예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이제 뭐 코인이라든지 이렇게 주식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하셨었던 분들도 사실 많고 네. 또 이제 본인이 이제 채무를 지고 싶지 않으셨어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이제 대출을 이제 받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그렇죠. 아니면 보면서 학업이나. 네, 맞아요. 그런 학업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렇죠.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찌됐건 뭐 앞서 얘기하신 투자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가정경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활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어린 나이에 빚을 지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사회적인 낙인으로 찍히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일 텐데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제도들 이외에도 미취업 청년을 위한 채무 관련 제도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개인 워크아웃 미취업 청년 제도도 있는데요. 34세 이하이면서 미취업 청년 34세 이하인 미취업 청년분들 중에서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있는 분들은 개인 워크아웃 미취업 청년 제도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채권기간 동의하에 원금에서 최대 70%까지 감면이 적용이 되고 최장 10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드립니다. 당장의 납부가 좀 어렵다면 취업 시까지 최장 5년간 원금 납부를 유예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1년, 2년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1년, 2년은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상황을 이렇게 쭉 분석해보고 진짜 어렵다 싶으면 그럼 그걸 3년, 4년으로 좀 더 길게 해드릴게요. 이런 게 유연성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 제도가 개인 회생 제도보다 조금 장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납부를 하다가 중간에 어려우시면 잠깐 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취업 청년이라든지 군 복무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납부가 당장이 조금 힘들다 하면은 상환을 아예 애초 시작 자체를 조금 더 뒤로 밀려서 이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저희 제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드리는 그런 기관이다, 단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에서는 어린 청년들이 앞서 얘기한 투자금이나 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뭔가를 돈을 많이 썼다가 이런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식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일부러 연체를 해서 신용 점수를 낮춰서 신청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 모든 채무 조정에는 항상 도덕적 해이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채무 조정 신청 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없는 등의 페널티를 감안하면 악의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아울러 활발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청년들이
그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채무 상환 부담으로 위축된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네. 청년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청년들이잖아요. 이제 사회에서 날개를 막 펴야 되는 그런 나이인데 너무 많은 것들을 꼼꼼하게 너무 빡빡하게 보는 건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러면 미취업 청년들이 채무조정을 접수했을 때 특별한 혜택이 있을까요? 네, 미취업 청년 채무조정 제도로 접수하시면 신청비 5만 원이 면제되고 일반 채무조정 제도로 접수했을 때보다 이자율 감면이나 원금 감면을 더 많이 해드립니다. 31일 이상 연체하고 접수하시는 분들은 취업 시까지 3년에서 5년간 상환을 유예해 볼 수도 있고요. 90일 이상 연체하고 접수하는 경우에는 12회 이상 납부하시고 일시 상환할 경우 20% 추가 감면 혜택을 지원해 드립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그 채무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이제 채무 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 사업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지원 사업들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 신용회복 지원을 받아서 성실하게 납부 중인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취업 의지가 있는 분들께 신용 상승과 취업 촉진, 자산 형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는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용복지 컨설팅을 이용을 하고 신용 점수가 상승하면 신용 개선 경력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온 오프라인 직업 훈련을 이수하면 직업 훈련비 30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면접을 본 경우에는 1회당 7만 원, 총 3회까지 면접 지원비도 지급해 드립니다. 또 미취업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사업 참여 확정 후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적립식 적금 상품에 가입을 하면 20%의 응원 매칭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많이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신청을 원하시면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모집 인원 3,000명이 충족이 되면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며 3,000명? 네. 적금을 가입하실 때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선착순 400명만 모집하므로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시는 분들한테도 다양하게 그래요 그럼 다음 단계까지 또 요것도 하세요 하고 계속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조금씩 끌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박진희 수석의 차례입니다. 우후후후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를 소개해 주실 차례이거든요. 두 분이 상담해 주신 사례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들 어떤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나요? 이제 뭐 20대, 30대 초반에 이 청년층 채무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네, 한창 취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인데 취업 사기를 당해 빚이 생겨버린 사례는 특히 더 안타까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어느 날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던 중에 3개월 교육 후 안정된 소득을 보장해준다는 취업 브로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교육 기간 중에 교육 수강료, 교재비 등 3개월에 걸쳐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입금을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모두 사기임을 알게 돼서 많은 실망과 함께 또 현실적으로는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아니 어디 사기를 칠 사람이 그러니까요. 없어서. 네. 아, 참. 그래도 뭐 다행히 이렇게 음. 연체가 되기 전에 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그 제도를 알게 돼서 안정된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정 신청을 하고 또 뭐 그 사이에 열심히 취업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상담을 마쳤던 그 젊은 청년 상담이 기억에 좀 남습니다. 네. 범인을 잡아야 돼요. 범인을 잡아서 물론 이제 사기의 경우에는 범인을 잡더라도
내가 손해본 금액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범인을 찾아야 돼요. 너무 일찍 세상의 쓴맛을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알아보죠. 미취업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은? 자, 이런 다양한 제도들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될까요? 김나리 선생님. 네.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에 55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 혹은 또 신용회복위원회 어플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인근 지부로 예약을 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는 사이버 지부 비대면 상담도 있으니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어플이나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하실 때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이 있어야 가능한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인터넷으로 뭔가 할 때는 이렇게 본인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 그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네, 신분증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분증 지참해 주셔야 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아직 인증이 불가하기 때문에 실물 신분증으로 지참을 해 주셔야 하고요. 또 미취업 청년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요. 어렵게 들리실 텐데 전산 오류가 있지 않다면 사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행정정보를 통해 모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가 어려우시면 일단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되네요. 네. 도와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취업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 오늘 많이 알려주셨고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알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두 분 다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과 상담을 하면서 자주 떠올리는 말이 있는데요.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네, 이건데요.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잠깐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용회복위원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왕이면 안 흔들렸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박진희 수석이셨고요. 네. 네. 저도 취업 준비생일 때 수십 번의 탈락의 고배를 마시면서 과연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막막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취업 준비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채무 문제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 채무 걱정은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미취업 청년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그리고 또 방금 응원의 격려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마음의 격려가 필요하셨던 분들께도 마음의 격려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셨길 바라고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실제로 찾아가실 수 있는 곳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서 도움 필요하시다면 제도상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 심사역, 안산지부의 김나리 선임 심사역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